한국에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본 뉴스는 오히려 환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원래는 내년까지 임기를 사면임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데 약간의 꼼수를 동원해서 사연임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수년간 한국과 외교에서 강대강 국면을 보이며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를 촉발한 장본인으로 한국의 각종 산업 분야에 큰 위협을 가하며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아베 임기가 길어질수록 한국은 수출 규제로 촉발된 국산화라는 가시밭길을 더 오래 걸을 수 있다면서 한국에는 큰 악재이며 양국 간의 역사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총리는 3연임만 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4연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오히려 한국에서는 아베 총리가 4연임이 되는 것을 반긴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베 총리는 지금으로서는 4연임을 할 수 없으나 중의원을 해산함과 동시에 추진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일본 정계에서 쏟아져 나오며 아베 총리가 웃음 짓고 있다는 각종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의 조기 총선은 하원의 중의원 임기 만료 전에 국회를 해산해 원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중의원 해산권을 쥔 총리는 다수당 총재로서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유리한 시기를 골라 조기 총선 카드를 행사할 경우 취약해진 권력 기반을 재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지지율이 최악으로 떨어진 아베 총리가 내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현 중의원을 중도 해산해 조기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는 올 정기국회 폐회 후인 지난달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머리에 한 구석에도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도 국민 신뢰를 물어야 할 때가 오면 주저없이 해산을 단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온 것이지만 이번에는 주저없는 해산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산을 틈타서 다시 한번 아베 총리가 4연임을 꿈꿔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것인데 이와 관련 니케이는 1986년 7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총리가 중참의원 동시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뒤 같은 해 10월 말로 다가온 총재 임기를 당규 개정을 통해 연장한 사례가 있다며 아베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야당이 생각보다 집결이 잘 안되고 있어서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대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아소다로 부총리는 해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지만 야당이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활용해 조기 총선을 하면 승산이 높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규 개정을 해서 아베가 자민당 후보로 정해진다면 총리 4연임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현재 차기 총리 지지율 1위인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정 간사장은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국민에게 물어볼 쟁점이 없는 해산은 헌법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며 조기 해산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저 야당이 결집 안 된다는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신의 지지율은 물론이고 4연임이 걸린 문제를 내심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중의원이 해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베 총리가 다시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민당 내부적으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보다 아베 총리와 연계된 파들이 많기 때문에 지지율은 이시바 시게루가 높더라도 자민당 후보는 아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이죠. 한국에서는 많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일본이 4년간 아베가 더 집권하는 게 낫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일년 수출입 자료를 보면 무역 분야에서 2019년 대일 적자가 16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최대 무역 적자국은 여전히 일본이지만 일본이 촉발한 수출 규제를 비롯해서 각종 역사 문제는 한국의 불매운동을 촉발시켰고 산업 분야에서 점점 더 일본 제품을 배척해나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부당하며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그 가운데 한국의 소부장 산업도 기회를 맞았습니다. 정부가 9일 내놓은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의 핵심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소부장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부장 분야의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의 대일 관련 100개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이상 품목으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안정성 등 산업 안보 측면과 주력 산업 및 차세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에서 338개를 선정하고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품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산업 및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 오히려 한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된 것이라는 평가도 받는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첨단 산업 관련 R&D 지원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한국은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그러한 투자를 시작한 셈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부장 2.0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 일본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결국 네티즌들이 아베 정권이 집권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한국이 기회가 되었다는 반어법인 셈입니다. 그러나 막상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가 과연 옳았는가 하는 물음이 코로나 이후 더욱더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 일본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코로나 경기 부양을 위해 2,000조 원 이상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빚이 한계치를 넘은 것입니다. 짐 로저스는 이와 관련하여 돈을 찍어내어 부자가 된다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가 왜 그렇게 되었겠냐면서, 아베 총리는 후손들에게 일본 정부의 빚을 그대로 넘긴다며 최악의 총리로 기억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연임을 하게 되어 한국과 관계가 향후 5년간 악화된다면 과연 그것이 한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양국의 관계는 개선될 수 있을지 일본의 차기 총리 관련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피로부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베는 이제 와서 일부 국가의 수백 명의 안타까운 소식은 결코 강 건너 불리하기가 아니다. 일본도 수십 배의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베의 이 말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경고입니다. 24일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이 날 때까지 일본은 아무 문제 없다, 잘 통제되고 있고 모범 국가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전파를 확대한 아베이기 때문이죠. 바로 20일부터 3일간 이어진 춘분 연휴 기간 동안 일본인들은 벚꽃 구경으로 거리를 메우면서 몰려다니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앞으로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아베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아베는 지금 판정자는 2주 전에 신규 판정자일 뿐이고 새롭게 확대되어가는 판정자들은 수십 배일지도 모른다. 이미 폭발적인 확산이 이루어진 상황일지라도 즉각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2주 후에 숫자로 나타난다. 그때는 전파 속도를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무섭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의 마지막 질문자로 지목받은 비디오 뉴스의 기자는 왜 일본은 검사를 확대하지 않는가? 일본은 이미 수면 아래에 전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베는 검사의 수는 확실히 적기 때문에 나는 후생 노동성에 검사를 확대하라고 말하고 있다.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사후에 꼭 CT를 찍는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일본에 최근 폐렴 환자가 증가하고 급히 화장을 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 것인데, 정말 뜬금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불의의 변을 당하고 나면 사후에 반드시 검사를 한다 라는 답변은 일본인들뿐 아니라 전세계 방역 당국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사를 하면 판정률 50%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운데, 이 비상 상황에도 검사를 확대하거나 특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사후 검사를 자랑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일본이 이 지경이 되는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아베가 사돈난말하듯이 일본 국민들에게 갑자기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은 검사를 확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8일 하루에만 208명의 판정자가 나왔고, 특히 도쿄도는 3일 연속 40명 이상의 판정자가 나왔습니다. 이 판정 결과는 검사를 100명 정도 해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판정률 50%라는 것을 감안하면 검사를 확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 일본 정부에서 일주일만 일찍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JB 프레스 온라인판은 29일 일본은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인지 라는 제목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었는데, 경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판정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악재에 대한 대책 상황 분석과 재현이라는 전문가 회의의 결론은 3월 19일에 있었는데, 이때 이미 일본 정부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며 즉각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늦으면 일본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조만간 일본은 어느 지역을 발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전파가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유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정말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회의의 경고를 듣고도 성공적인 도쿄올림픽 개최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일주일을 그냥 날려버린 아베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폭발적인 전파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일본의 유명 언론인 기무라 타로 씨도 29일 휴지TV의 대담 프로에 나와서 일본은 너무 늦었다. 일본은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일들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빨리 병상을 늘리고 인공호흡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일본은 성공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다고? 재미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재미있게 끝나는 일은 없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홋카이도의 경우를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는 삿포로 눈축제 이후에 판정자가 늘어나면서 스즈키 나오미치 도지사가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3주간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조치로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코이케 도쿄 도지사는 24일까지도 도쿄올림픽 타령하면서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1일 주말 우에노 공원 등에 서 있는 벚꽃놀이에는 일본인들이 미어 터졌고 해외 언론들은 도대체 무슨 짓인가 라고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베의 잘못으로 여유를 부리던 일본인들은 차츰 위기와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최근 일본의 국민 개그맨이면서 영화 감독과 MC로 유명한 시무라 켄이 판정을 받아서 인공 심폐장치를 하면서 투병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방송국 전체에 큰 비상이 걸렸는데 문제는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무라 켄이 평소에 작은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등 매출을 응원해주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방역을 해야 하는지 손을 완전히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진단키트는 전세계 117개국으로부터 무상 원조와 유상 구매 등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일본일 것입니다. 자존심 내세운다고 버티는 일본도 딱하지만 요청한다고 한들 분노할 한국 국민들이 허락할 일도 없겠죠. 아베의 잘못된 도쿄올림픽 도박으로 지금 일본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라도 귀한데 일본인들은 솔직히 도와주고 싶지 않은 심정은 우리 모두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베와 일본의 자업자득입니다.